일론 머스크란 CEO의 이름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장당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정신세계가 좀 복잡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래전부터 제가 그렇게 눈여겨봤죠.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 양반이 약품 같은 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딱 보면은 이제 완전히 파악이 될 겁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5월 달 기준으로 해가 한 444조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보다 여러분들 거의 뭐 1.67배 정도 많은 겁니다. 제프 베조스, 레리 앨리슨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재산 구조를 보니까 스페이스 X가 한 191조 비상장사죠. 테슬라가 127조 기타 뭐 지분들 한 58조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개 429조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를. 저는 뭐 워낙 사업가로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본인이 생각을 많이 했을 테니까 일단 이렇게 본인 SNS에 뭐 이렇게 뭐 정면으로 공화당을 공격하는 거죠. 아메리칸 파티 이게 아마 처음 이제 등장한 그런 X의 어카운트 같은데 기부금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누구 꼭두각시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일단 주류 언론들은 아무 서류 제출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빠르네요. 여기에 X의 아메리칸 파티를 이미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등록을 일론 리버 머스크네요. 미들네임이 리버는 뭐 아니죠. 7월 6일 날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 서류입니다. 이게 등록 서류가 공개를 한 거예요. 실행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고민할 때입니다. 17시간 전 우리가 당일당 체제를 깨는 방법은 과거에 스파르타의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무적 신화를 깨뜨린 방법을 변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분산하지 않고 공화당 취약지구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합지역에 2026년 중간선거에 화력을 집중해 가지고 캐스팅 보트를 지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몇 군데를 포격을 가해 가지고 제3당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아메리칸 파티를 공개화하기 전에 본인의 고민을 제가 타임라인을 따라가서 가보니까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단일당 체제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미국 당이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결성되었습니다. 미국의 양당 체제가 상당히 안정된 정치 구조인데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양당 구조를 깨뜨리는 정치적 실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관련 기사인데 조금 구문인 거죠. 워낙 이렇게 X나 이런 부분이 속보성이 빠르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칸 파티 미국 당을 결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미 이제 결성이 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함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정당 결성을 선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이제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이 이제 속보성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당 선언을 7월 5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7월 6일 오전 4시 46분에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일론 머스크와 그의 사람들은 아직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아메리칸 파티란 새로운 정치단체 결성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문인 겁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이제 정당 결성에 들어간 겁니다. 사무적으로. 당의 명칭은 그가 출범을 도왔던 정치행동위원회인 아메리칸 팩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잠재적인 제3당을 구축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은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트럼프와 대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공화당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합지구에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우군 가운데 한 사람이 강력한 적군, 아주 적대적인 세력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3당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민주당으로 표를 빼앗겼지만 특히 공화당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맞춰서 자기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아슬아슬하게라도 상하원에서 조금씩 앞섰기 때문인데, 이제 그 구도를 깨뜨려 가지고 직접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제3당 아메리칸 파티를 결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 미국의 정치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워낙 이렇게 추진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참 트럼프 대통령이 큰 그런 강적을 만난 거네요. 아주 이 힘이 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제 우군이 적군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에 큰 타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론 머스크가 수백 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 444조 원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는 플랫폼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 왕성한 X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출범한 겁니다. 출범했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이렇게 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힘듭니다. 첩첩산중이. 예. 이제 그렇게 이름 정리가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뼈아프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하원에서 아주 미시한 격차를 가지고 지금 국정을 끌어가는데,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출범하게 되면은 민주당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으니까 이게 참 뼈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본인은 지금 어떻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정신구조가 그렇게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을 디스라이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오심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부는 조금 있다가 별도의 방송에서 14년간 가장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의 증언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요즘에 저도 예전에 그 이제 약물을 했다 내가 있죠. 주류 언론들이 보도한 걸 제가 안 믿었는데 그때 크게 이렇게 눈에
예, 찍고 난 다음에 저 양반이 우울증 약을 하는 모양이다. 그때부터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독특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자기 포트폴리오 가운데 10% 이상을 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2026년 중간선거에서 전략지구 몇 개를 공화당으로부터 빼앗는 그런 작전을 아마 구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대개 X에 비교적 우호적인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글을 많이 남겨놓은 겁니다. 이 갤리 블랙이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것은 공화당 투표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1월에 민주당이 하원을 다시 차지하는 것은 미국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갤리 블랙이라는 분이 상식의 바탕을 두고 지적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런 것을 개의 안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더 퍼시스턴스라는 분도 여러분들 비교적 그동안 일론 머스크의 우호적이었는데 저는 공화당으로 남겠습니다. 우리는 펜실베니아를 뒤집기 위해 74,606명의 활동적인 유권자가 부족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펜실베니아를 폐쇄한 것과 민주당 출신의 샤피로 주지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제3당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샤피로를 재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펜실베니아가 경합주지 않습니까?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아마 74,606표 차이로 아마 진 모양이죠. 주지사 선거에서. 이게 다 공화당에 큰 타격을 미치는 이런 공화당 표를 빼앗는 거죠. 이 마테반 벤이라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아주 일론 머스크를 강하게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에서 탈피한 그런 사람인데 이번 건은 일론 머스크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분명히 합니다. 이건 좀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아메리칸 파티는 공화당의 표를 분열시킬 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민주당이 승리하고 나라를 파괴할 것입니다. 미국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현재 공화당 의석을 위해 출마할 마가 후보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은 아주 열렬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한 사람이고 또 일론 머스크도 이 양반 이야기를 자주 리트윗 다시 이런 포스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테반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일론 머스크는 개의 안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여러분들 그런 특성 가운데 하나가 그냥 관계없다 이야기. 너가 뭐라고 떠들지 간에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관계없다. 야. 세상에 내가 가장 똑똑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다 소용이 없을 겁니다. Everybody don't do that. 닥터 엘리 데이비드도 일론 머스크가 자주 포스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쪼대로 할 겁니다. 돈 있는 데다가 뭐 남들이 해봐야 관계없다 이야기죠. 나는 그런 행동을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인 거죠. 그게 굉장히 강력한 끊임없이 적을 만드는 스타일 같아요. 가상의 적을 계속 적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삶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독특한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 같아요. 제가 이런 방송에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일론 머스크야 한번 생각해봐라.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26살 정도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뭘 잘해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라.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신구조하고 연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뭐 이용해 먹었다. 자기를 짓밟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적대감, 상상할 수 없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적대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14년 동안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정신구조. 엘릭 도티라는 분이 일론 아메리칸 파티가 마가 공화당원들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하원과 상원 통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경선들에서 아메리칸 파티가 이길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념의 노예지 않습니까? 적대감이 눈을 가리게 되면은 이게 어렵죠. 인간은 정념의 노예거든요. 감정의 노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아버지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여러분들 남자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것을 봅니다. 여기 크리스틴 루비라는 분은 글을 쓰는데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이상합니다. 매일 권력은 인구의 인지적 한계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생각하고 만들고 정렬하나 통치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여유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 SNS에서 트윗 같은 X 같은 경우는 문장이 짧고 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나 시간 같은 것을 굉장히 빼앗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특히 일론 머스크는 이런 바쁘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그냥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 그렇게 올리거든요. 긴 문장을 전혀 여러분들 쓸 능력이 안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좀 긴 문장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럼 이 양반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당신이 그냥 문장을 올리면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미디어들이 정폭을 시키고 그다음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또 여러분들 정폭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그게 참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은 매일 이 같은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위터로 여러분들 X로 몇 문장 날리고 그다음 다른 사람이 반응 보이고 언론이 왁왁거리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정폭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 분열이 되고 이런 종류의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Your institution lose decision making power. 여기 your institution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좀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능력이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Your population이 누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you입니다. 당신이 인지 능력을 잃어버린다. To think 생각하고 생각을 다듬고 이런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틴 루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보니까 되게 영향력 있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 가운데 한 분 같아요.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내갈기는 겁니다. 말을 주워 담거나 좀 조심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물론 뭐 부자고 잘났으니까 논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할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사려 분별이 있다든지 좀 생각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치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머스크가 도발합니다. 트럼프가 반격합니다. 미디어가 정폭합니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갈등을 강화합니다. 대중이 감정적인 이분법에 빠집니다. 국가가 여러분들 정체됩니다. 이렇게 이름 쓴 겁니다. 예. Lose decision making power. 신중하게 이런 판단하는 그 능력을 당신이 상실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뭐 똑똑하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그가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한 일과 연방 지출에서의 낭비 사기 부패를 적발한 모든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선거계획을 추진한 것을 보기를 원하며 새로운 정당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표를 분열시키고 마르크스주의 민주당원들이 다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념의 노예니까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 일론 머스크의 모든 행동 추진 그 자체인 겁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4년 친구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종류의 패턴은 자기가 14년 동안 일론 머스크를 알아오면서 계속 관찰했다는 겁니다. 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적을 만들지 않은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굴복하면은 적을 만들지 않은데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거나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은 바로 적으로 여러분 겨냥해가 끊임없이 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적을 죽이기 위해서 달라든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그런 정신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고 그동안 가졌던 의문이나 궁금함점을 상당히 많이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건 전혀 없구나. 모든 것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굴복 혹은 반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도운 것도 뭐 예를 들면 뭐 고귀한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본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본인의 권력을 발휘하는 데 좋은 도구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도구가 자기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다음에 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보고 한 분이 당신 플랫폼에서 64%가 찬성했는데 그게 미국의 유권자들의 의견이 아니니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올리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로 출중하겠죠. 그러니까 큰 부를 성취한 겁니다. 큰 베팅을 했고 그러나 정신구조는 대단히 특별한 것 같고 그 정신구조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적대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달라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가장 중요한 추동 세력인 겁니다. 이렇게 논평을 통해 상대방의 의식세계를 보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거죠. 세상 살면서 비슷한 유행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권력에 집착하고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야 마음이 풀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런 유행 중에 아주 특별한 유행인 겁니다. 이겁니다. 난 복수하겠다 이야기죠. 네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든 말든 관계없고 나는 죽도록 네를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정신세계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번에 아메리칸 파티가 무슨 뭐 부패니 뭐 이런 거 다 적어 볼 때는 장식이고 중심에는 뭔가 하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적대감이 있는 겁니다. 제 판단에 일론 머스크가 적대감이 있다 해서 내가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그런 사업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 남긴 사람들이 여러 명을 봤거든요. 그게 아니고 논평하는 사람들은 관찰자 입장에서 빛과 그림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직업인으로서 뛰어난 부분하고 정신구조는 별개다 이야기죠. 그거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전 친구가 경고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망한다면 모든 일을 일론 머스크가 다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인들이 이런 건강한 미국인들이 들으면 기가 찰 이야기인 거죠. 대통령에게 데미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일을 do everything 모든 일을 다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6월 30일 날 기사화된 겁니다. 팍스뉴스에서 이걸 기사화한 거죠.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비중 있게는 안 다뤘습니다. 잠시 스쳐가듯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작심하고 이걸 본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언이구나. 그래서 이 원본이 미국의 폴리티코의 1시간 인터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양반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신경과학자 닥터 필 누구죠? 예, 닥터 필로라는 인물입니다. 14년간 둘도 없이 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뭐 내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이 양반이 아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여러 언젠가 하니까 6월 30일 무렵에 폴리티코가 다룬 겁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뉴스의 밸류 같은 걸 제가 매기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별로 관계가 없거나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일론 머스크가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두실 필요가 있고 판단은 물론 보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사람의 정신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회인 거죠. 중요한 정보고 그리고 오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나오는 겁니다. 필립 로우입니다. 14년 친구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캐나다 출신의 신경과학자이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와 달리 상당히 로우 파일 세상에 별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2011년부터 2024년 정도까지 여러분들 친구였으니까 굉장히 절친한 2021년도 정도 2021년이나 2022년까지 여러분 친구였네요. 예.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아는 사람인 겁니다. 예. 신경정신과 의사고 신경정신과학자입니다. 의사는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아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아우슈비츠 같은 데 살아남은 그런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닥터 필립 로 지금은 한 40대 중반이니까 아주 두 사람이 절친했던 것 같아요. 필립 로 이야기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데미지 손상을 입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Do everything to damage for 이런 트럼프인 겁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할 거라는 겁니다. 미국 국민이 여러분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통령에게 이런 대통령을 피해를 입혀가 뭐가 좋으냐 이야기죠. 당신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냐. 기가 찬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심리적 초상화를 엮어 강박적이고 복수를 추구하는 스타일의 인물입니다. 그는 권력에 굶주리고 끊임없이 지배력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런 친구도 복종하면 친구가 되는 것이고 좀 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서면 보통 사람들은 바이바이 하고 끝나는데
복수를 하는 겁니다. 복수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머스크를 이용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니죠. 대통령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지에 따라서 결정한 거지. 트럼프가 머스크를 이용하고 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안하는 것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제안 가운데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테슬라처럼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내가 일론 머스크를 까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아시고 또 이런 댓글에다가 뭐죠. 공박사가 뭘 더 모르면서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이성을 이러면서 뒤섞어 가지고 뭐죠. 예,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런 뭘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적대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든지 아니면은 내한테 두들겨 맞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0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26살 차이가 납니다. 내가 70대 이름 중후반의 남자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예단을 할 수가 없는데 제 자신이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 나이를 먹어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많이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꼭 옛날 자기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이런 개판을 치더라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척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이를 먹어본 사람들은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30, 40대 자식들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치열한 경쟁자들과 경쟁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한 것을 목표로 하는 인물입니다. 오픈 AI사의 샘 울트만을 계속 여러분들 소송을 거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게 일론 머스크가 사는 방식인 겁니다. 예. 본인하고 수틀리면 끝까지 뭡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필립 로의 정언인 겁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를 14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언인 겁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인용문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2021년 자신이 설립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자문위에서 초기 투자자로 영입한 일론 머스크를 내보내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이 필립 로우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든 회사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과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립 로우라는 사람이 친한 친구지만 그를 내보낸 겁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았던 겁니다.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은 이후에 두 사람은 수년 동안 대화를 계속했습니다마는 나는 일론 머스크가 원한을 품고 있으며 두 사람의 유대감이 영구적으로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그거를 필립 로는 14년 친구니까 서로 불편하게 헤어졌지만 그 친구 관계가 우정이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마음속에는 항상 원한이 있는 겁니다. 원한이. 이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네요. 원한은 좀 다른 표현으로 썼는데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신세계를 일론 머스크를 내가 그를 아는 바로는 내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는 do everything to damage the president. 대통령을 괴롭힐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이야기죠.
야,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제가 아는 방식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피해를 주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월 30일 무렵의 인터뷰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투자로 돈을 벌었던 투자자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자신이 위험에 처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입을 다물곤 합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드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자기에게 대들면은 반드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필립로라는 14년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부 정부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약물 복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미 방어를 위한 해자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뭐 다른 그런 약품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약물 복용, 우울증에 사용되는 그런 뭐 케파민인가 무슨 뭐 케타민인가 하는 그런 약물 복용입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45세의 오랜 일론 머스크의 친구로서 일론은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He has been humiliated.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 호의를 갖고 이렇게 의식을 차려가지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밀었던 국세청장이 안 되고 상대방이 밀었던 나사 수장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굴욕을 느꼈다. 뭐 상대방이 느끼는 거를 뭐 통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행동하면 그걸 뭐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인간으로 봅니다. He viewed Trump sort of the same way, just a human being. 존경하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뭐 존경을 강제할 수 없지만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필요한 리스펙트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니나 내나 그냥 목욕탕 가면 다 벗으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제가 느낀 거는 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변했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일론 머스크의 이런 모습을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그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오랜 친구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 대통령까지 적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모두 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나르시스트로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바로 그 조직을 약화시키는 데 익숙합니다. 이제 미 합중국을 공격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보통 건강한 사람이면 할 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같은 경향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에서 페이팔의 피터 틸부터 테슬라의 마틴 에흐하드 오픈 AI의 샘 울트만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동 창업자와 권력 투쟁에 휘말렸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는 겁니다. 모두가 적이 돼버리니까. 전부 다 싸우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업을 불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신만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인수하고 싶어하고 인수가 안 되면 경쟁할 라이벌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똑같은 거죠. 오픈 AI사를 인수하려고 안 되니까 XAI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아마 필립 로라는 사람에게도 인수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또 다른 그런
뉴링크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충돌 경로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자신만큼 공격적이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이를 얼버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좀 양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 대통령이 그냥 자기한테 복종을 하면은 그럼 봐주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다른 분들은 많이 안 다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보를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정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계시면은 일론 머스크 이런 정신세계나 이번에 아메리칸 파티 창당이란 그런 변수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본인 지분이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라는 부분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친구 이야기 보시면은 이 일론 머스크 친구는 이제 완전히 끝낸 거죠. 서로 바이바이 한 겁니다. 14년 사귀어봤는데 도저히 안 맞는 겁니다. 도저히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필립 로우라는 사람 앞에서 이런 소개한 것처럼 14년 친구입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들 뭐 숨길 게 없는 정도로 내밀한 이혼 사랑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주고받은 그런 친구 사이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한 집회에서 히틀러식 경례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을 때 이 필립 로우라는 사람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자녀분 모양입니다. 생존자의 아들인 그는 사적인 메시지로 서로 관계를 끊은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에 대한 그런 경례가 뭐 화제가 되고 언론들이 일부러 많이 다루고 이렇게 하니까 필립 로우가 사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멍청한 당신을 내 회사의 투자자에서 배제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죄와 벌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 로디오 라스콜리노코프의 운명에서 당신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친구한테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죄와 벌 주인공인 로디오 라스콜리포는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도덕 윤리는 다르다는 거죠. 비범한 사람들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그런 인물이 바로 죄와 벌의 주인공인 로디오 라스콜리포인데 일론 머스크가 꼭 로디오 라스콜리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흘이 지난 이후에 필립 로우 박사는 뭐 열을 받았는지 친구와 연락을 끊은 이후에 2000단어 분량의 공개 사안을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에 올렸다.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당시 가장 가까운 옛 친구 중 한 면으로 일론 머스크에 불만을 표출했고 그와 관계를 차단했습니다. 필립 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필립 로우라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올렸냐. 여러분 이 문건도 일론 머스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이렇게 올라 있는 겁니다. 프레드 램버트란 분이 일론 머스크의 전 친구에 쓰여진 믿을 수 없는 테이크다운이니까 비난. 닥터 필립 로우가 쓴
믿기 힘들 정도의 테이크다운, 비난, 비판, 이 글이 2개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정밀 검토해 볼 만한 I have known 일론 at a deep level for 14 years. 14년 동안 굉장히 여러분들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나는 14년 동안 일론 머스크를 깊이 알고 지냈으며 그가 가정주부로 불리기 훨씬 전부터이다. 그는 나를 자신의 파티에 초대했고 종종 자신의 여성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고도로 성공한 남성들 가운데 결혼 생활이 파탄난 사람, 재산을 잃은 사람, 학교에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할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 일론 머스크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많이 당했고 결혼 생활이 파탄난 사람이 모양입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 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는 내 샌디에고 연구소를 방문했다. 그는 내 회사에 투자하기도 했다. 일론은 나치가 아니다. 그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고 훨씬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나치들은 한 인종 전체가 모든 사람 위에 있다고 믿었다. 일론은 자기 자신이 모든 다른 사람 위에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위에 자기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은 적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신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도 자기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기술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특정 데이터를 이해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처음 말한 사람이다. 그 후에야 변한 것이다. 이제 그는 자신이 올마이티 모든 문제를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건입니다. 물론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거하고 일론 머스크의 광팬이 거의 일치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14년 친구의 굉장히 귀한 그런 정언이기 때문에 참조할 필요는 있겠죠. 화성으로 가서 의식의 빛을 유지한다거나 언론의 자유 절대주의에 대한 그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BS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사람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런 말을 한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모든 것은 획득과 통제가 하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이름들 트위터를 제가 자주 소개하고 보는데 상당히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론 머스크를 X를 보고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 양반이 대단히 마케팅이라든지 사람을 이렇게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부분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구나. 조금 조심을 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 별로 소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일론이 하는 모든 획득과 통제에 관한 것이다. 획득과 통제에 관한 것이다. 그가 왜 그렇게 큰 파티를 좋아하는지는 그 파티에서 그는 쉽게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벌어들인 56억 달러는 그가 실제로 일하고 혁신한 것이란 공로라기보다도 테슬라에서 얻은 것이다. 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가 XAI와 뉴럴링크를 시작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오픈 AI와 뉴로비즐과 경쟁하는 시도였지만 그들과는 달리 성공하지 못했다. 오픈 AI사를 여러분들 본인 소유물로 하거나 뉴로비즐을 소유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은 경쟁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와 트위터는 정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회사들과 경쟁하려고 회사를 XAI와 뉴럴링크를 만들었다. 나는 2021년 12월에 그가 뉴럴비즐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했을 때 정당한 이유를 들어 그를 해고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관계가 끝난 겁니다. 다음 여러분들 이 필립 로가 남긴 두 번째 문건입니다. 일로는 두 번 나치 격려를 했다. 그런 5가지 주요 이유로 그렇게 했다.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자신을 지명하지 않았으며 상원도 그의 추천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이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적대감을 피려가는 겁니다. 이 아주 중요한 문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아우슈비츠를 방문해 했던 상황에 짜증이 났다. 한번 유대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사과했던 적이 있죠. 광고주들에게 너희 스스로 가서 뭐나 먹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그의 파워를 과시하는 행동이었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픈 AI사의 샘 알트만이다. 그는 스릴을 즐기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기애가 강한 자아가 관객이 그의 제스처를 받아주고 반영하고 그를 보여주며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다. 그는 나치 격려를 통해 트럼프를 이용하려는 시도했고 성공하지 못했다. 굉장히 독특한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나치 동조자가 아니었지만 두 번 나치 격려를 하여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문건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일론 머스크는 뭐 부자니까 자본주의에서 부자라는 것은 승리한 사람이니까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거죠. 245억 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245억 불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 맞을 겁니다. 121억 불. 2024년 아마 12월 말 기준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뭐 자본주의에서는 부자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죠. 일론 머스크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주식들이 대개 지금 지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페이스X에서 191조 테슬라에서 121조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경에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아메리칸 파티를 구성한 겁니다. 뭐 노 도너 뭐 기부금 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오늘 필립 로라든지 그런 걸 전부 동합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배와 피지배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여기에 가끔 가다가 무슨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이용해 먹었다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물론 서로가 이익이 되니까 서로 만났겠죠. 그러나 70대 중후반 남자가 아들뻘 되는 사람을 여러분들 그냥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필립 로라는 14년 친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의 근거제는 뭔가 하니까 일론 머스크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로 보고 본인이 모든 사람 위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친구가 되고 공동투자자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상대방이 파멸에 이르도록
적대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해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해왔던 행동을 보게 되면 대략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뭐 아메리칸 파티도 딴 거 없고 그냥 공화당 구체적으로 하면 도널드 트럼프를 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신경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난하지만 이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장문의 글을 공개하기 전에 메일을 보낸 게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내가 일론 머스크에게 오늘 밤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보낸 이메일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나치식 경례가 여러분들 장안의 화제가 되고 난 다음에 친구가 메일을 보낸 겁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여기는 훨씬 더 여러분들 더 진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젠장 일론 나치 경례를 한글로 너는 망했어. 죄야 벌을 읽어봐. 내가 책 읽기가 너한테 없는 전문성을 준다고 우기니까 라스코니코프란 주인공이 탁월한 인간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 봐. 라스코니코프가 스스로 파멸에 어떻게 이르는지를 일론 머스크 니는 좀 배워야 된다. 죄와 벌 좀 읽어봐 이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26세의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전체가 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스탠포드에 들어가 회사를 차리거나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디오 게임을 대신하게 하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기술적인 역량이 전혀 없는 것 외에 사람들을 압박하고 공적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않아. 일론 머스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멍청한 놈을 정당한 이유로 해고한 게 정말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황제한테 옷이 없어? 중국 차들이 관세가 있든 없든 미국에 들어온다. 너의 엉성한 원격 조종 옵티머스가 그 충격을 막을 수는 없을 거야. 특히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후로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요즘에 한참 폼 잡고 생기는데 테슬라가 이런 중국 전기자동차한 게 앞으로 당할 수 없을 거다. 옵티머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14년 동안 일론 머스크를 알았던 친구가 그냥 죄와 벌에 라스코니프하고 똑같은 생각을 네가 갖고 있으니까 라스코니코프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자멸하는지를 한번 봐라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벌을 오래전에 읽었으니까 도스토예브스키의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코니스프가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발언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정신세계, 일론 머스크가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로디오 라스코니코프. 위대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덕 법칙을 넘어서 있을 수 있다. 나폴레온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그는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다. 그렇다면 나도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한 명쯤 죽이는 게 왜 안 되는가. 도덕관과 윤리 간에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일론 머스크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제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대단히 평등하고 그 사람이 남루하게 입었든 아니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관계없이 사람은 도구나 수단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인간관이나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디오 라스코니코프처럼 일론 머스크가 인간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대통령조차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단지 이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 노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생충이었고 그녀의 돈은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전당포한 노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노파를. 도덕윤리가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도덕윤리가 없는 겁니다. 살인해서 안 된다. 사람을 여러분들 업신여겨서 안 된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나는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옳은 일을 했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도덕적 판단의 주체가 다 자기인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인간들이 많을 겁니다. 작품 전개의 후반부로 갈수록 라스코니코프는 자신의 이론이 비현실적이고 오만한 착각이고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가 감옥에서 소냐를 통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사상의 붕괴와 인간적 회복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윤리관하고 도덕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가적 기질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지만 대통령을 적대감을 갖고 대하고 대통령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아메리칸 파티를 여러분들 창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러나 똑똑하니까 성공할 수도 있겠죠. 너무나 여러분 흥미로운 그런 생각인 겁니다. 로디오 라스코니코프 죄와 불의 주인공은 인간은 평범한 자와 비범한 자로 나눠지고 비범한 자는 사회의 도덕과 법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람도 죽일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지금 필립 로라는 일론 머스크의 14년 친구가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자, 뭐 어떻든 간에 세상은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한 인물을 통해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